안녕하십니까. 보기 드문 행정학의 천정원입니다. 행정학은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험 자체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외로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암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 좀 더 암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공부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즘 최근의 경향도 단순 암기보다는 약간 사례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추세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이제 선생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헷갈리고 한 15문제에서 17문제까지는 쉬운 문제였는데 아마 추세는 점점 쉬운 문제 5개, 뭐 적당한 문제가 한 10개, 한 어려운 거 조금 어렵다 싶은 정도가 5개 정도가 될 비율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출 출제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긴 해요. 예전과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경우였지만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몇 점이더라, 내가 몇 점이더라, 내가 얼마만큼 되더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진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공부 시간에 10시간이 있다고 하면 10시간을 다 투자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은 행정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시간에 더 많은 효율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완벽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분배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노프리, 공짜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의 절반은 이제 눈 떠가지고 뭐 이걸 말고요. 그냥 24시간 중에 절반은 공부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상 어렵다는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험생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선생님이 보면 학생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절반 정도 이상은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죠. 우리가 보면 복권을 샀을 때 당첨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로또를 샀을 때 선생님이 수학학자는 아니지만 800만 분의 1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거나, 그렇죠? 2분의 1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칠 행운은 높게 평가하고 자기에게 닥칠 불운은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만 모든 거를 안녕하고 모든 거를 조금 미뤄두고 공부에 올인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관심입니다. 행정학 과목은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복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에 내가 인터넷을 보고 싶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뉴스 같은 것도 좀 집중 좀 해주시고, 또 법령이라는 게 어때요?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니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칙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재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뭐 여기 서 있는 저도 공부가 재미가 없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가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면 여러분들의 승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행정의 과정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론을 먼저 거친 다음에 조금 더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과 심화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은 함정입니다. 대부분 다 말장난이 많아요. 한 글자를 바꾸거나 두 글자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함정을 꼭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일한 형태를 정리하게 된다면 학생 여러분이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과목 바로 행정학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선생님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첫 부분에 있는 시대별 이론에 관한 얘기 선생님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시대별 이론 하면 어때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Public Administration. 그렇죠? 선생님이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보면 Public
administration이니까 뭐 이렇게 씁시다. public이라는 게 바로 뭐적이에요? 공적이라는 뜻이죠. 공적이다. 공공이다. 또는 공적이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administration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행이다. 그렇죠? 어떤 걸 결정하는 거를, 그렇죠? 실행하는 것을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정치입니다. 자,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공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 공적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정치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여론을 되게 따집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느냐를 따져보는 게 정치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합니다.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는 반드시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효율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은 손해가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지역에 되게 한 몇 명 안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보건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보건소를 만드는 게 과연 이익이 생기는 행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몇 집 안 되지만 거기에 보건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좀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부분이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앞을 내다봐요? 근시안적으로 봐요? 정책은 또는 정치는 약간 장기적인 효과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판단이에요? 가치적인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저거를 해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치입니다. 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일반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기업은 여론에 따라서 뭔가를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기업은 철저히 뭐만 따집니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만 따집니다. 뭐만 결정합니까? 이윤만 결정을 하는 거죠. 이익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오로지 뭐만 따져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기업의 행동이 되겠죠. 장기적인 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단기적인 기준으로 어떤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은 뭐만 따져요? 어떤 걸 투입해가지고 어떤 게 돈이 많이 나오느냐? 구체적인 수치만 따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보다는 팩트, 사실을 강조하는 게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은 Public Administration, 공적인 의미도 있고 사적인 실행의 의미도 있는 게 바로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이쪽에 붙었을 때는 여러분들 책에서 봤겠지만 정치와 행정이 이론화되어 있다고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공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걸 우리 한인들은 공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경제 또는 공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사적인 영역이 되겠죠. 이쪽으로 붙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공사가 이론화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로 붙게 되면 정치 행정의 이론화. 이쪽으로 붙게 되면 공사 행정의 이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무턱대고 외워왔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리 가면 아 정치와 행정이 같은 편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쪽으로 붙게 되면 공사 행정이 이론화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공사가 일어나야 또는 뭐 정치 행정이 일어나야 공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아니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조금 효율적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에이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따져야지. 다시 이리 가는 거고요. 다시 또 어때요?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효율성보다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다시 사적인 영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887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이제 행정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행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요? 그냥 국가는 뭐만 하면 돼요? 밤에 경찰이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행정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한 윌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좀 냅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자유방임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조금 뭐 국민의 좀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도? 의회에서 필요한 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이제 경제공황이 오게 되면서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일이 붙는 거예요? 일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붙는 겁니다. 일이 이동하는 게 바로 1930년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0년대에는 경제공황을 극복하게 되면서 뭔가 사회가 회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약간 이제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때 미국이 혼란스럽던 이유가 뭐지요? 1950년대 뭐 흑인들의 폭동이라든가 또는 뭐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참여를 반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또 국가에서 어때요? 또 뭔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어때요? 또 다시 방향이 바뀌는 거지요. 이제 이걸 우리가 신행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후기 행태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행정관리설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행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행정관리설이 이때만 해도 뭘 했습니까?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국가가 정치적으로 움직였겠어요? 사경제적으로 움직였겠어요? 그렇죠. 사경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가의 위기가 벌어졌죠. 경제공황이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효율적인 원리로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너무 방대해졌어. 좀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약간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제 1950대, 60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국가가 조금씩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196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뒤로 신행정이라고도 부르고 뭐 후기 행태주의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예요? 우리가 개도국 같은 경우는 발전 행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발전 행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다 외울 때 뭐 공사의 구분이네 또는 뭐예요? 정행의 일치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앞으로 같이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건승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